반도체 도핑이 많은 곳에서 전압을 높게 걸어주느냐, 높게 걸어준다는 건 플러스 전압이라는, 낮게 걸어주면 마이너스입니다. 이쪽에 이쪽에 낮게 도핑 농도가 낮게 걸어주는 데가 걸어주느냐, 전압을 낮게 걸어주는 데서 걸어주게 되면은 이쪽에 전기가 충전되면서 이쪽으로 확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전압이 빨아들인다는 거죠. 이쪽 끌어당기고, 이쪽에 높은 쪽에서 끌어들이면 여기서 중폭 현상, 이쪽에 전기가 합해져 가지고 중폭하는 현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중폭은 도핑의 차이로도 만들 수 있지만 여러 금속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도핑을 할 거 아니에요. 금속과 비금속, 거기서 전자의 차이로 인해서 전자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추가로 들인 전기에 비해서 전자가 추가로 생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폭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형 반도체 또는 P형 반도체 단독으로라도 이 현상을, 도핑 농도를 N형 반도체 또는 P형 반도체, 뭐라 부르든 소스라 부르든 간에 드릴이라 부르든 간에 그 안에 하나조차도, 게이트조차도 그렇습니다. 게이트 보통 텅스텐 넣는데요, 게이트조차도 그러하다. 전기가 도핑을 거기다 넣어주는 이제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드린 전기에 비해서 전기가 중폭되니까 초전력으로 구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도핑 농도, 전자를 많이 부여하거나 비금속이나 비금속을 도핑해서 추가로 전자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게이트 쪽 소스 드레인 N-N 플러스 P라고 부르든 간에 뭐라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도핑을 해갖고 전자를 추가로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이 되겠죠. 제 방법 같은 거는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인비소질, 석연탄소 봉속가루고 자차성 있는 버전 없는 버전, 텅스텐이다 그러면 인비소질, 석연탄소 봉속가루고 자차성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소스와 드레인은 보통 대동 약간 비슷하게 넣거나, 대졸리는 소스에다 넣어주던데, 소스에다 넣어주던 드레인은 이렇게 어느 쪽에 도핑 농도 많이 하더라도 졸리의 방향을, 중폭을 방향을 바꿀 수 있다. N형, P형 반도체, N-도 N+도 마찬가지다. 그 자체 N형, P형 카패시터, 디램이더라는 카패시터도 산화만 코팅을 해서 도핑 농도를 많고 적게, 어느 쪽에 전압 권한에 따라 도핑 농도가 많게 하면 중폭, 그쪽에서 걸어주면 전압, 낮은 쪽에서 걸어주면 확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충전하거나 단독으로도 양방향 모스펫을 만들거나 단독으로도 것을 충전하거나 좀 더 높은 전압을 걸어서 뺄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충전할 때는 보통 플로팅 게이트로 할 때 여기다 문턱 전압을 좀 줘야 돼. 산화물 코팅이 됐든 뭐가 됐든 문턱 전압을 도핑 농도가 높은 거 낮은 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두든지, 그래서 여기서 평상시에 흐르지 않게 했다가 전기를,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고, 도핑 농도 높은 건 낮은 거, 그다음에 여기다가 입구에다가 도핑 농도를 입구에다가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 다음 도핑 문턱전은 높아서 충전하고 다시 방전하고,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얇고 두껍다 그러면 이제 두꺼운 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전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에서 그걸 하시던데, 제 기술인데,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이 도핑 농도 높은 쪽이죠. 금속 단독으로도 이게 두꺼운 놈, 얇은 놈, 그러면 여기서 전압, 위쪽 두꺼운 쪽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중폭 현상이 일어나고요. 다이오드죠, 일종의. 얇은 놈이 P가 되고 N쪽이 이제 도핑 농도 높은 NP이란 반도체 역할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금속 단독으로도. 이쪽 얇은 쪽에서 걸어주면 확산이 이루어지면 충전되면서 확산이 이루어진다. 높은 쪽, 나쁜 쪽 해보면 뭡니까? 컨트롤 게이트에서 플로팅 게이트, 이쪽에서 걸어주면 이렇게 기판에서 전자 올라가고 충전이 되고, 기판 쪽에서 걸어주게 되면은 속에 전자를 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다음에 금속의 차이로 이건 얇은 놈, 중간 놈, 여기 작은 놈, 큰 놈 이렇게 됐을 때 대중소로 해도 되지만, 이쪽으로가 전기가 좀 더 많이 충전이 되죠. 그럼 이쪽에 전압이 높으니까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다이오드가 되는 것이죠. 이쪽 이게 P가 되고 이게 N이 다른데, N이 돼. 금속 크기로도 또 얇은 놈, 중간 두툼, 큰 놈, 얇은 놈, 두꺼운 놈, 두꺼운 쪽이 전기가 많이 걸려 한쪽으로 움직이는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교류 전기를 걸어주면 여기다 전기전 충전이 되어서 직류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럼 금속을 작은 놈, 큰 놈이 없고, 여기다 문턱 전압을 안에다 줘가지고 평상시 흐르지 않게 했다가 전압을 이쪽에서 높은 쪽으로 걸어주면 이쪽으로 충전이 되고요. 거기서 중폭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 두 가지 동영상이 커졌는데, 그래서 크기를 따라서도 여기는 문턱 전압을 안에 줘가지고 전압 위에 흐르지 못하게 해주고,
걸어줘가지고 전류가 흘러간다고 하면 이쪽에서 걸어주면 중폭 현상이 일어나게 돼. 이쪽에서 걸어주면 확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도 N형, P형 안에서도 도핑 농도를 높게 낮게 이렇게 금속 크기도 대짜리, 종짜리, 대짜리, 소짜리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두꺼운 놈, 얇은 놈 이렇게 했을 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걸어준다는 것이죠. 이쪽에서 걸어주면 이게 중폭, 이쪽에 걸어주면 확산. 그래서 그 산화만 코팅을 하든지 해서 문턱전압을 여기다 주면은 여기서 넘어서 이제 전력이 이렇게 그 문턱전압을 넘어서 이게 전기가 충전이 되고 그 문턱전압을 넘어 여기 있는 전류보다도 더 많은 전류를 전압을 내서 뺄 수도 있어요. 전압주에 한 그래서 양방향 모스펫도 가능하고 단방향 모스펫도 가능하고 캐패시터 하나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디램에다가 디램의 캐패시터 오돌도돌하게 만들고 오목오목한 홈을 파준다. 트랜지스터도 그러고 P형, N형 반도체에도 그러고 소스 드레인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게이트에도 그럴 수 있다. 게이트 통세텐 사는데 거기다가도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만나 거기 전기가 충전이 많이 된다. 오목오목한 홈을 파서 전기가 고이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전지에다 오돌도돌하게 만드는 그것이 전기가 쉽게 사라지기 쉬운 태양전지판의 평판 구조에서 전기가 축적되는 배터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목오목을 파서 전기가 고이게 하거나 구리줄을 이렇게 해서 구리줄을 쭉 구워줘 가지고 그래서 고속 전송성을 만들 수도 있다.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줄이죠. 그래서 태양광에 태양열 할 때도 구리나 알루미늄 코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류를 직류나 교류 전기를 이렇게 해서 태양빛을 전기로 바꾸는 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또는 구리를 만들 때부터 그래서 전이차를 만들어서 크기를 대중소 이렇게 더 대소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놓으면은 전이차로 만들어져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일어난다. 서로가 전류 전자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전기를 걸어주면 구리만 되느냐 아니면 알루미늄 되고 다른 금속 여러 가지 금속을 섞어도 된다. 리튬 섞어도 되는 비 맞으면 수소 나니까 수소 발생하니까 안 좋죠. 자처성 넣는 버전 안 넣는 버전 또는 구리에다 인비서 질소 흑연 탄소 금속과를 가지고 자처성 있는 버전 금속과 비금속을 대중소로 넣어주면 그 안에다 자처성 연구자석뿐만 보통 이제 자처석 들어가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 전류를 추가 생산한다. 이건 이제 MLCC 기술로 들어가 자철석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자철석 단독을 크기자를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쭉 이렇게 코팅 구조로 넣고 전류를 걸어주면 직류나 교류에서 전기가 생성된다. 다른 금속도 괜찮다. 하시면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으로도 가능한데 생성된다 이거를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일반 구리 아까쯤에 태양전지에서도 여기 아까 노돌도돌하게만 전기가 상대적으로 회선보다 더 많이 충전이 된다 그랬죠. 여기도 이렇게 동그랗게 좀 더 두툼하게 만들면 여기가 전기가 충전이 돼요. 네, 충전이 되고 산화막 코팅을 해서 문턱 전압을 주고 충전했다 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가 구리 단독으로도 가능하고 이게 이제 카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디램은 이게 카패시터 전기를 충전하니까 플로팅 게이트 산화막 코팅을 해서 전압을 낮게 걸어주면 문턱 전압을 높아 충전이 되고 좀 더 높은 전압을 그 안에 있는 전기보다 높은 전압을 끌어당기면 이쪽으로 단방향으로도 플로팅 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 양방향으로 만들잖아요. 컨트롤 게이트에서 이렇게 끌어주면 이쪽 기판에서 올라오고 충전도 기판 쪽에서 높은 전압을 끌어 상대적으로 컨트롤 게이트 낮은 전압 이쪽으로 끌어가지고 전자를 빼는데요. 그거를 단방향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양방향으로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고 이거다 그럼 이 안에도 이제 PN 반도체, N형이나 P형 단독 또는 카패시터라고 합시다. 그 안에도 도핑 농도를 높게 주고 낮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차이. 높은 쪽에서 걸어주는 양방향으로 만드는 게 그럼 여기가 증폭이 되고 낮은 쪽으로 걸어주고 확산으로 전기를 뺄 수 있는 부분인데 전류를 공급하거나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단방향으로도 가능하다. 단방향으로도 문턱 전압을 여기다 줘가지고 그 이상을 넘으면 충전이 되고 그래서 충전이 그러니까 안에 안쪽이 이제 두껍고 이게 얇으니까 충전이 되고 잘 안 빠져나오게 되죠. 전자가. 왜냐하면 다이오드가 그 안에 이렇게 캐패시터 N형, P형 안에도 도핑 농도가 높은 쪽이 높고 낮은 쪽이 있다 그러면 높은 쪽으로 이렇게 다이오드가 되니까
쪽으로 해갖고 전기가 잘 바깥 이 좁은 쪽을 통해서 못 빠져나오네. 전류를 걸어주기 전에 못 빠져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플로팅 게이트를 이제 그렇게 만들거나 인베소 그래서 도핑농도 높고 낮고 이 차이를 도와가면서 전기가 돌아다니는 현상을 만들거나 자처석 분말들을 넣어주는 또는 영구조석 분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자처석 보통 그런 것도 가능하다. 전기가 생성이 되는 것은 전자를 갖다가 서로 차이를 만들어 줘 가지고 전기차처럼 차이가 있는 금속들을 금속이나 비금속을 배치해서 전기가 걸리면 얘가 전자가 들뜨게 이동이 시작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태양전지 같은 데도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면 가스 같은 거 이렇게 그 전기를 생성하는 형광등 같은데 이제 생성하는 그런 놈들을 칠해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할 수는 있다. 네, 할 수는 있다.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LED 발광 다이오드 같은 데도 이렇게 형광체에 들어가잖아요. 레이저 발광대들은 있다가 형광체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자처석,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금속 가리고 자처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 또는 구리다 그러면 금속까지도 첨가시켜 줄 수 있다. 구리든 다른 금속. 그래서 추가적인 전자 생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LED나 LED 발광다이나 방막 트랜지스터 또는 레이저 발광다이를 대중소로만 전극도 각각이건 하나의 전극의 전극을 공급할 수도 있고 나눠서 각각 다른 사이즈의 빛을 내서 그것을 융합해 준다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다른 파형의 빛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이즈에 대해서 그걸로 이렇게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방막 트랜지스터도 전극이 여러 개가 하나인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세네 개, 뭐 다섯 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아이디어 개념 자체를 쓰셔도 재기술입니다. 이런데 카페시다가 되고 플래툰 게이트가 될 수 있는데 수천만 개, 수십조 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대중소로 해서 1십, 100, 1000만, 10만, 100열 이상, 01, 2, 3, 4, 5, 6, 7, 8, 90 할 수 있다. 트랜지스터, 카페시터 크기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주소를 그걸 따라서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01, 2, 3, 4, 5, 6, 7, 8, 90 할 수 있고요. 또는 그 주소값을 트랜지스터와 카페시터가 똑같다 할지라도 주소값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광 디램을 얘기했는데 광섬의 끝단을 볼록하게 만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이오드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고 볼록하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광섬유 전체에 걸쳐서도 이것이 볼록볼록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전체에 걸쳐서도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주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전구로 만들 사람 모양, 기차 모양, 네온사인 뚜껑 열어갖고 안에다 넣어서 색깔도 칠해주거나 그렇게 해서 아니면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나노 단위로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되게 광섬유 극단위 광섬유 가지고 그래서 제작이 그걸로도 디스플레이 장치 만드시면 재기술입니다. 아니면 발광 다이오드 안에 미니 발광 다이오드가 10개가 들어가 있다. 이론적으로. 아니면 광섬유 끝단을 10개 넣어가지고 색깔도 칠하고 언어프도 할 수 있다. 그런 거 만드시면 재기술입니다. 그렇게 해도 방막 트랜지스터도 그러하고 이렇게 또는 광섬유 끝단 가지고도 전구 만들 수 있다. 크리스마스 전구 추리 방식으로 네온사인에 뚜껑 열고 이렇게 넣고 그걸로도 가능하다. 나는 일반 발광 다이오드도 원오프에서 가능하다. 40개다 이러면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가 안에서 이렇게 색깔이 다 칠해져 있고 전력을 강중력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 언오프도 할 수 있고 약하게 주고 강하게 주고도 가능하다고 하면 언오프에서 몇 개를 켤지에 따라 색깔을 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럼 발광 다이오드 안에 10개 미니 발광 다이오드랑 광섬유 끝단이 들어갔다면 그것도 언오프를 할 수 있어. 색깔을 칠해서 자유자재로 색깔을 현재의 삼원색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섬유 끝단하고 LED 발광 다이오드 해가지고 광센서에서 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광 디램을 만들거나 그래서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컴퓨터 꺼도 그래서 저장 장치로 만들 수 있다. 계속 적층을 해서 발열이 없기 때문에 적층 구조도 들어갈 수 있다.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자처석에다가 자처석을 인비소시 석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도 되고 자처석 단독으로도 정방위 역방위 전류를 걸어서 N극과 S극의 자기 먼데 방향을 바꿔주고 1과 0으로 표시한다. TMR 센서 가지고 유도 전류를 걸어서 어느 쪽 방향에 이렇게 별이 되는지에 따라서 저장 장치로 쓸 수 있다. TMR 센서 아니면 디램의 감지 회로 또는
어떤 그 통합식 뭐 전류 센서, 뭐또 전류 센서가 됐든 전류를 살짝 유도절 테스트 그러면 그래서 전류의 반응이 오면 증폭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인비서질성은 당서 분석과류, 자차성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넣어줄 수 있다. 연구 자속도 되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전류를 중폭하는 이런 기술로도 쓸 수 있다. 자철석에다가 약 연철을 섞어줄 수도 있고 또는 자철석을 아주 작게 넣어서 전류를 지나치게 이렇게 보유하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적절한 증폭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움직이는 전기장을 이렇게 도핑 농도 많이 주고 좋게 조명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가면서 자석을 배치해서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류를 생성한다. 연구 자석에다가 1차 코일 감고 2차 코일 감거나 2차 코일이라면 테슬라 코일처럼 안 감아도 차이만 조금 더 줘도 그래서 전류를 교류 정규만 걸어줘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전기장이 이렇게 자기장을 건드려 전기를 생성한다. 말씀을 드려요. 수천만 개, 수십조 개. 자철석을 이렇게 코팅을 줘가지고 MLCC 기술에 들어가는데 자철석을 여기 많이 주고 종이 좀 많이 주고 이렇게 그래갖고 전류를 잘 이렇게 걸어주면은 직류경 교류도 전자가 들뜨게 돼 이쪽으로 전기를 생성한다. 코팅 구조로 들어갈 수 있고 이걸 뭐 수십 개에서 수천 개 해가지고 집안에서도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데도 로봇, 드론에도 전기를 자체 생성을 해서 들어간 구조로 들어간다. 여기다 인비서치, 석연탄소 분석가를 넣어줄 수도 있다. 또는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어주고 다른 금속도 다 된다. 다른 금속을 섞으셔도 금속과 비금속을 비금속에 대중소로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전이차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기술에 해당한 발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만들 때도 그렇게 돼요. 적어도 대소 전이차를 만들어서 인비서치스 석연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거기에 또 대중소 들어갈 수도 있다. 다차성 있는 버전 없는 버전에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추가 생산 드린 전기에 비해서 전자가 추가 생성이 된다. 그것도 이렇게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태양전지에다가 이렇게 칠해 놓을 수도 있어요. 태양전지나 알루미늄 코팅, 금속 코팅으로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면 제 기술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흑연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여러 개 없어지게 수백가 많고 입자나 이렇게 홈을 파주고요. 거기다 흑연 배터리에다가도 볼록볼록한 구조물을 넣어주는데 전기가 충전되기 위해서 금속 어떤 볼록볼록한 놈들이 넣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 거기에 전기가 추가로 충전되는 흑연 자체를 볼록볼록하게 해서 충전되게 하시거나 어머거머나 전기가 고이게 할 수도 있다. 유리석연 고등제사로 이름을 넣어주시고 여러 가지 금속이 다 되나 발열 문제로 인해서 제한할 수 있고 금속 기술을 제한할 수도 있고 도핑 농도를 높고 낮고 이게 계속 지역별로 줘서 전기가 간에 돌아다니는 기술을 쓰게 발열이 한 군데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 발열이 심하지 않아요. 그런 기술도 쓸 수 있고 우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고 인비서치 석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자철석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 연구자석 분말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 맞아서 전기를 추가 생성한다. 흑연 배터리, 흑연 음극재 하나만으로도 배터리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양극재나 음극재에다가 인비소 뭐 단일 금속으로 해서 대중소 들어가고 인비소질 석연탄소 분석가를 넣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전기가 추가로 돌아다니며 생성을 할 수 있다. 양극재, 음극재.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양극재가 스파크 발열 화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하는 게 낫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어느 쪽에서 걸어줬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온의 이동, 전자 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충전할 때는 이쪽에 전압이 많이 걸려 있으므로 이쪽으로 리튬이온이 건너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전압의 차이로 인해서 뭐 그렇다. 네네네. 뭐 이런 모든 건전지나 모든 1차전지, 2차전지 상관없이 여기다가 여기서 탄소봉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 없어지게 수백 개 하더라. 인비소지 석연탄소 분석가로 자천성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여기다 금속을 추가로 넣어 리튬도 넣어줄 수 있어요. 발화가 안 될 정도로 그렇지만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추가 생성할 수도 있다. 흑연 배터리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 개 들어가지도 탄소봉이 여러 개 들어가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연판도 이게 대중소로 주고 그것도 만들 때부터 대중소 알갱이를 그렇게 줄 수도 있고 이산화망간가루도 대중소 줄 수 있다. 꼭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이런 여러 개 있는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전지에 이렇게 절연 테이프 방식 하나만으로도 이걸 칠해놓구나. 자동차 배터리 납축전들이 배터리에 상관없이 그거로서 외부 방전이 잘 안되고 여기 겨울과 여름에 온도 변화에 강하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절연 테이프 전기선 그것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 다른 절연을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